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한 개는 기아, 한 개는 현대차. 아, 이거 공짜는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건동인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가사람 김진아 농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골격계 질병 승인 사례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일반 노동자들께서 산재를 이제 신청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찍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골계 질병이 뭔지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골병이죠, 골병. 많이 쓰고 하니까 어떠한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픈 거죠, 사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근골계 질병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골병 들었다. 그럴 것 아프다. 많이 써서 아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뇌신질병이 갑자기도 오고 하는 것과 다르게 보통 근골격계 질병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 퇴행성 질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골계 질병을 의학적으로는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복 동작이나 무거운 물건이라든지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 신체 부위가 누적돼서 이제 나빠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퇴행성 질병의 의미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너희 개인 질환, 나이가 먹어서 네가 나빠진 거다. 네가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승인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노동자가 산재 신청할 때 의미는 많이 써서 이것이 골병이 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퇴행성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무로 인해서 많이 사용해서 이 정도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퇴행성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퇴행성 상병이라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근골격계 질병의 퇴행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업무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근골계 질병, 골병은 신체 부위를 보면 목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그 다음에 어깨에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근막 공통 증후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손과 팔에 있어서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상가염, 그죠? 내려와서는 이제 무릎에서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근골격 질병으로 이제 예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제일 많이 신청하고 한 60% 내지 70%는 근골격 질병도 지금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제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리뷰할 사건들은 두 건인데,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셨었고, 최초 신청 때 불승인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다시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최초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렇지만은 처음에 조사가 정말 안 됐다, 중요한 걸 빠뜨렸다,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근골격 질환 말고도 최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소송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행정처분이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어요. 준하는 제도가. 그래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이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고, 재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재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이거나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해서 불승인된 사건을 이제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두 사건은, 그러니까 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부담력이 적다, 누적된 업무 부담이 적다고 해서 불승인된 사건이었고, B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추 간판 탈출증이었는데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체적 부담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불승인된 사건인데 두 건 다 심사 청구를 제기했었죠. 그렇죠. 이 두 사건 다 뭐 제가 수임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판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사 청구를 통해서 한번 다시금 다퉜는데 이 두 사건이 다행스럽게 이제 심사 청구에서 두 사건 다 승인됐었죠. 한 개는 기아, 한 개는 현대차. 그죠? 아,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어쨌든 신체 부담력이었어요. 여기에서 잘못 이제 판단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누적된 부담력을 이제 조사해서 누락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했었고, 자동차 제조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여러 개인데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뭐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명 노동자는 진짜 목 부담이 큰 네. 이 그 의장부 샤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가 됐었고, 그다음 엔진부에 대해서는 조금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저희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쪽 한 19년 정도 있었던 엔진부 샤시가 굉장히 그 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샤시 라인을 보면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목 디스크 올 만한 환경이었고 근무 기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는 어쨌든 이제 상병도 좀 확인이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부담도 낮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승이 됐었죠, 그죠? 네. 그 B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치랑 자문이 소견이 달랐고, 심지어 질병판정위원회 위원회 소견도 달랐어요. 이 추간판 탈출증의 특징이 단계별로 악화되는 상병이기도 하고, 이 단계별로 악화될 때의 진단이 조금 의사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는 어쨌든 좀 이렇게 소견이 다르면은 있는 걸로 보고 신체 부담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라고 주요하게 주장을 했고, 다행히 심사 청구에서는 어쨌든 상병이 다시 인정이 되고 업무 부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비노동자 같으면은 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목 디스크 경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너는 디스크가 아니야, 넌 팽윤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승이 받았고, 저희가 이제 사건을 분석했을 때는 의무기록지 내용이라든지 판독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탈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심사 청구를 제기했는데, 심사 청구에서 그 공단 자문의사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탈출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상병을 인지했고, 뭐 부담 작업으로 이제 인정을 했었죠, 그죠? 신체 부담을 증빙하는 게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공짜는 안 되는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팁은 사실 저도 이제 심사위원회 위원도 했고 뭐 노무사 활동도 하고 지금 재심사위원회 위원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사건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노동자의 전체 업무 종사 기간의 부담력을 봐요. 그러니까 보통의 노동자들은 내가 일한 이 회사의 부담, 힘들었던 건 생각하지만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 회사에 오기 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이 회사의 현재 공정만 조사하는 관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공정 또는 이전 회사의 부담을 충분히 주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단에서 조사하는데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 동영상이 현재 부담 공정에만 집중될 경우에는 훨씬 더 노동자의 부담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심사위원회 들어가면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이 남자 같으면은 어쨌든 군대 시절 때부터 보는 거고 여성인 경우에는 처음에 어디서 사회생활 시작했는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봐서 이 부위의 부당 공정이 업무력이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요. 예. 되도록이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질병판정위원회 그 심의가 있을 때 직접 가셔서 그 이전 부담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어진 공정이라든지 이전 회사에서의 부담력은 실제 가서 진술로도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정에 오시는 분들의 사건을 좀 더 신중하게 봐요. 그게 어쨌든 한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무조건 가서 진술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금 그 많은 노동자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상병이 안 보인다. 상병이 일치하지 않는다. 난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아니다. 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승인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은 조금의 의학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계별로 불승인 됐으면은 심사나 재심사 단계별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재심사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지사에서는 상병이 없다고 했어요. 심사위원회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 2명, 여기 5명. 그 다음에 재심사위원회 들어갔던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은 상병이 있네. 끝! 잠깐만! 그래서 이제 해결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퉈 보시기를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상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단 불승인이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꼭 판단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생소한데 정보 공개 청구서 양식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불승인 받은 자료를 모두 다 달라. 그러면 정보공개 신청서 쓰라고 얘기해요. 그럼 쓰고 신분증 보여주면은 관련된 자료를 다 줘요. 공짜로. 왜냐하면 내 불승인된 자료니까. 그래서 재조사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중요하게 보면 이제 판정서가 있는데, 그 2가지 다를 이제 꼼꼼하게 봐서 나의 공정이, 나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잘했는데 왜? 아니. 왜 그러세요?